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며칠 전에 인상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 가능성이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랑 지금 미국이 7월 말에 금리 인상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이슈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꼭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 자세, 통계치. 그래서 통계 좀 외워놓고 제목에다 좀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 통계치를 좀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 그래서 그 이창용 총재가 발표했잖아요. 왜 올렸다 하면서 이제 20대, 30대 분들한테도 좀 덕담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처음 겪은 세대니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쓸 필요 없는 거고 답안에는. 그래서 6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 퍼센트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5월달은 5%, 6월달은 6%. 그렇죠. 6% 지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그래서 98년도 11월달,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지금 하반기를 더 우려해요. 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하반기가 지금 물가가 6%더 넘어가게 되면 금리를 더 계속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죠. 3.9%. 미국 몇 프로 나왔어요? 미국 쪽은 기대 인플레이션 3.4% 정도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값으로, 평균값으로. 근데 지금 이제 3.9%니까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3.9%.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항상 이제 물가 나오면 언급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 그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가장 기본은 보통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인상되고, 그 임금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 AS/AD 모형 배우신 분들은 AS 곡선, 총 공곡선이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건 공급 측면이고 수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보통 소비도 증가를 해요. 보통 이제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니까 소비를 빨리 하셔야 되지. 그래서 소비가 증가할 거고, 그래 기업들 투자는 증가하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물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일단 판매가가 일단 올라오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늘어요. 그래서 소비도 증가하고 보통 투자도 증가하니까 이건 이제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AS 좌측, AD 우측 이동 때문에 물가 상승이 훨씬 더 가속화되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발표할 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꼭 언급한다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숫자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화살표에 그 내용 넣어놨고, 3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그러니까 보통 이제 FAD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거고, FOMC가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돼요. 이게 그래서 FED 안에 FOM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밟을 큰데 이제 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1%포인트 인상까지 얘기 나오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자이언트다, 뭐 요즘에 베이비 스텝이다, 빅 스텝이다 막 요거 막 나오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1%포인트까지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하는 거죠. 자본 유출 우려되면 원화 가치가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근데 지금 예측치는 한 1,400원대까지 예측하는 것 같아요. 1,300원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지금 외환위기 분위기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어제 기사 보시면 이제 블룸버그에서 우리나라 국가 부도가 거의 지금 발표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가나 뭐 그런 나라 몇 개국이 지금 섞여서 지금 어제 발표했더라고 블룸버그 쪽에서. 그래서 국가 부도 지금 위험이 크다라고 나오면 부도 나면 뭐 시험 연기될까? 그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에 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떨어지면 유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는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 물가예요, 물가 얘기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우려로 금리를 지금 올렸다라는 기사를 지금 얘기한 거고,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죠. 항상. 그죠? 금리를 좀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항상 이제 금리 올리면 경제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제 특성이 가계부채에 대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계부채에 따른 이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항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 지금 정부 쪽에서는 부채 탕감 얘기 나왔잖아요. 뭐 자영업자, 그다음에 이제 코인 투자하신 분들 부채 탕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우려로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정책 추진이. 그래서 일단 소비 투자를 좀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 영역 부채, 특히 이제 가계 부채고, 그래서 가계 부채 중에서 약 4분의 1이 20, 30대 분들이 지금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20, 30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뭔가 좀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한 정책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게 되면 가구당 32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연간 이자로. 실상은 더 클 것 같고, 이건 이제 예측치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5월 전망치 2.7%보다는 더 낮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는 거죠. 그래 오히려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상승했어요. 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보통 주가는 미리 반응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전에 미리 주가 떨어지고, 실제 금리 올리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 다시 올라갔어요. 이게 항상 이제 주가는 선기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미리 반응해요. 항상.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